네,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회에도 어제부터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1호 안건으로 결재를 했고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 단행했고요.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현안이 많은데요. 전국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여야 대표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 예. 또 많이 또 인사하고 제가 선거운동도 아닌데 허리가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허리가? 왜? 계속 인사 꼬먹고. 계속 인사. 그 90도 각도로? 예, 취임식장에서도 그랬고 예. 어떤 일반 시민분들 많이 만나 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 예. 신라호텔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희 만찬할 때도 그렇죠. 계속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예. 제가 허리가 나갔습니다 지금. 예. 아무래도 그 신라호텔 만찬은 어제 몇 시까지 계셨어요? 어제 끝나니까 한 8시 반쯤 됐나요? 빨리 끝났네요. 예. 그리고 혹시 2차나 뭐 3차는 없었습니까? 제가 저희 당 의원들 모시고 가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네. 그 여당 대표 오늘 이제 사실상 첫날인데 네.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아이고 담담합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춘내불사춘. 봄이나 봄이 오지 않았다. 봄인데 봄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민주당에게는 동네불사동일 것이다. 겨울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겨울같이 행동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건 민심에 좀 차가운 어떤 그 심판을 받아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된 것인데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여당이지만 소수 여당이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역할 전환이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민심은 국민의힘이 봄이고 민주당이 겨울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인 게 아니냐. 선거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예. 예. 그런데 기세등등하게 인수위 기간 동안에 예. 민주당이 오히려 입법 독주를 시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 저분들도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이재명 후보는 2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선거 출마하지 않나. 뭐 약간 이상합니다. 약간 뒤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 네,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원래 보궐이라는 거는 뭐 다른 곳에 나오면은 중량감 있는 후보 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본인이 최대 치적이라고 항상 홍보했던 대장동이 포함된 성남 분당갑이 나왔으면은 거기 안 나가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나왔어야 됐다. 명분이 서려면.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요. 네. 제가 예를 들어 상계동에 지금 있는데. 예, 그렇죠. 상계동이랑 예를 들어서 분당이 같이 보궐에 나왔다. 그럼 상계동 안 나가고 제가 분당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상계동이 어려운 지역구인 것 관계없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분당에 본인이 치적도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고 또 순회동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분당에서 살았던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부차적인 추억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고 이렇게 했던 추억도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 갑자기 계양으로 간다는 거죠. 예.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을 선택한 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상 무슨 뭐 대선의 2차전 성격이냐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간의 대리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아니 대리전은 둘이 맞붙던지야 대리전이고요. 아니면 둘이 좀 상대방이 어려운 지역구에 가가지고 도전을 한다든지 예. 이래야 정치적 의미가 큰 선거죠.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분당갑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당 현역 의원이 있던 곳이고 예. 계양을은 역대 선거를 봤을 때 항상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선거냐. 그냥 두 분이 각자 나온 것은 험지 출마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근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는 전략 공천을 해주지 않았나요? 단수죠, 단수. 단수로? 예. 전략 공천하고 단수 공천 좀 다릅니다. 예. 그 결정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제가 한 결정이니까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나중에 정치 지형 뒤에 나올 질문들을 앞에 지금 다 해버려 가지고 이왕 나온 거니까 계속 여쭤볼게요. 어차피 다른 건 오늘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그 이준석과 안철수가 당권을 가지고 분명히 경쟁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수 공천을 스스로 결정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함의하는 게 뭘까요?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톰과젤이라고 제가 저희 관계 묘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랬었죠. 네. 그 안철수 대표가 저는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정치하신 건 아닐 거라 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지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신 거는 당내에서 역할을 이제 찾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 대표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나중에 당권이라는 걸 좀 경쟁하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이 거대 양당에 이제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것일 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당내에서 이런 그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거지. 그렇죠. 저는 뭐 출마 자체가 아주 관심을 갖는 큰 선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번지 선거 과정에서도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윤심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작용을 할까요? 국민의힘에. 윤심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번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전부 다 그 경선을 거의 다 시행했거든요. 일부 지역 빼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이죠. 당심이다. 당원들의 마음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서 다소 우세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유승민 전 대표를 꺾고 현재 김은혜 의원이 경선을 통해서 공천받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치하려면은 당신과 민심을 다 살피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취임사는 짧고 굉장히 뭐랄까요?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의 자유 한 사발 하셨죠. 자유가 35번 제가 문서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35번이더라고요. 거의 자유를 뭐 그냥 뭐 자유로 뭐 국수를 삶아서 자유로 그 양념을 얹고 뭐 자유 우리가 좋아하니까 자유 원샷 했죠. 그다음에. 자유는 좋아하는데 그 자유의 특징이 있었던 단어가 사실은 세계 시민.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계 시민이라는 그 단어도 굉장히 특징이 있었고 굉장히 정상적인 표현이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취임사에 강조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우리나라를 항상 그 제가 이제 외교관들과 얘기할 때도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제 한국이 더 이상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다. OECD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OECD 가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또 선진국 분류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왔었어요. 우리가 어떤 규제나 아니면 이런 제약을 받을 때는 아닌데 우리 개발도상국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랬죠. 나중에 또 어디 가가지고 국격을 또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보였는데 맞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다른 관점을 가져가겠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국제기구의 분담금 같은 것도 많이 내고 대신 국제사회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했다라고 항상 어디 가서 자평합니다. 그렇죠.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아 교과서에도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예를 들어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 항상 경제적 이득이나 뭐 이런 걸 추구한다고 이제 국익을 위한다는 표현하래요. 그렇지. 근데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 홍콩이나 아니면은 있던 어떤 신장이라든지 여러 인권 탄압의 현장이 벌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할 말 하지 않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권 탄압이나 할 말 하지 않으면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 인권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먹칠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가령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군함이 침몰을 했을 때 뉴욕타임즈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미군 정보당국에서 소스를 준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당국자들이 이제 NCND를 했거든요. 뭐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쟁에 정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는 거는 저도 뭐 자유주의자로서 좋아하지만 근데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에 국익 실용의 국정 원칙에 반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템포를 맞춰가야 되지 않나. 제가 홍콩 민주화 운동 할 때 예. 시위를 직접 가봤거든요. 제가 갔는데 거기서 가장 놀랐던 거는 그 임을위한 행진곡을 중국어로 번안해가지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광동어로 번안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한국이 이제 그 민주주의 있어가지고 동아시아 선진국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자신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도 많이 듣고 배웠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나라인 한국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를 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정당들은 외면했어요. 제가 그 당시 속해 있던 바른미래당 정도만 응답했는데. 예, 기억나. 예.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국익을 따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은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국익을 따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있고 저는 러시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당사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국기를 쏘기도 했고 제가 좀 당대표인데 지금 제가 오늘도 이 배지를 차고 왔거든요. 배지. 예, 우크라이나 국기 배지를 차고 예. 왔는데 저는 우리가 힘들 때 국익이란 논리로 도움을 안 주는 나라가 있다면 섭섭할 것처럼 우리도 만약 국익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내각 인선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인선을 처음부터 좀 부적절한 사람을 한 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인데요. 예. 우선 총리는 통과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리는 통과시켜줘야 된다. 네, 한덕수 총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통리를 지내신 적이 있고, 예. 그러면 충분히 검증이 된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 지내신 분들을 저희가 다시 선임한 거는 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배려 의지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호의를 뭐로 갚는 겁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거를 그 한덕수 총리 인준을 정쟁화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정호영 후보자랄지 맥시멈 이분들 정도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다라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이분들도 국무위원이 되실 정도로까지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들이면은 예. 이분들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개별 장관 후보자마다 그렇죠. 채택이냐 불채택이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임명 강행을 이제 많이 했던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는데 부적격 의견을 안고 저희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누구를 내려주면 누구를 통과시켜주겠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거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동훈 후보자도 그냥 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죠? 아니 예. 그 마당을 차려줬더니만은 어제 이모 씨를 갖고 이모 같은 소리 하고 있고 네? 그거 한 땡땡이라 됐으니까 예. 한국 3M인데 그 딸 아니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소문난 잔치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예. 진짜 뭐 한 겁니까 그저께 진짜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곤란한 상황 겪었으면은 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 너무 이제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이 판세도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국민의힘이 느끼는 민주당은 말은 과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에 흐르는 정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 투표가 이제 이루어지는 쪽이 많이 유리한데 아마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방 정치를 홀로 좌지우지하면서 선거 조직을 많이 다져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의지할 것은 결국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자 하는 예. 국민들의 아주 그런 올곧은 마음이다 이렇게 예. 생각해서 저는 이 방송 청취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탄한 어떤 출발을 위해 가지고 지역 공약들을 잘 살펴주시고 네. 그 지방 발전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당 대표로서 야당에게 좀 도와달라는 말씀 안 해도 됩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제 성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닌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예. 바터를 하자고 하진 않을 테고요. 예.
민주당에게 제발 대화의장으로 항상 나와가지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판단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저께 청문회는 예. 하여튼간 시청률도 굉장히 높고 예.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몇만 명이 보셨던데 예. 민주당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